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하나의 주택 인테리어를 만들어 본 이후에 해당 인테리어를 실제로 유니티에 넣어서 유니티 안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캐릭터가 그 주택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즉 스케치업으로 디자인을 한 것을 유니티로 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케치업을 실행한 뒤에 이 템플릿 중에서 인테리어 및 제품 디자인 밀리미터 단위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템플릿들이 존재하는데 인테리어 및 제품 디자인으로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로 스케치업 사용 시작 버튼을 눌러서 템플릿을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럼 바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겼죠. 자, 가장 먼저 유니티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객체들의 기본 단위가 미터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업에서도 미터 단위로 어떠한 사물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창에서 모델 정보에 들어가시고 이 단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형식을 미터로 바꿔주도록 해요. 그럼 이제 단위를 미터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현재 존재하는 이 사람 형태를 지워줄게요. 지워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한 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고 10,25를 입력해서 이렇게 너비와 길이가 10m, 25m인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 집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창에 들어가신 뒤에 이 기본 트레이에서 아웃라이너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틀을 잡아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웃라이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밀기 끌기 도구를 이용해서 약 높이를 2.7m 정도로 키워줄게요. 그럼 이렇게 높이가 생기면서 3차원의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중간 점을 찍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중간에 중간점을 또 찍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뒤쪽으로 약 7m 정도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움푹 패인 모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후에 이렇게 위쪽 면을 클릭하신 뒤에 단축키 딜리트를 눌러서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아래쪽 면을 클릭한 뒤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준 뒤에 0.2를 입력해서 0.2m, 즉 20cm만큼만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건물의 밑바닥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오프셋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끌어줍니다. 끌어주신 이후에 0.2를 입력해서 이렇게 또 20cm만큼의 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 벽 또한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올려줘요. 즉 2.5m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후에 한번 아래쪽 바닥만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 바닥만 분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 도구를 클릭하신 이후에 밑바닥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이후에 이제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아래쪽을 다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벽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벽까지 선택이 된 경우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벽을 클릭해 주시면 벽은 제외가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밑바닥만 다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이동하시면서 전부 다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다 추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밑바닥에 다 선택이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위쪽 바닥 또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뒤에 이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그룹을 숨겨주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벽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밑쪽에서 보았을 때는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벽 또한 이제 이렇게 안쪽을 클릭해 주신 뒤에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어주시면서 2.5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정확히 벽 또한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신 뒤에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플로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벽 같은 경우는 월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다시 월을 숨겨주시고 이 플로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에 선이 있는 게 보이죠? 이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잠깐 그룹을 풀었다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선들을 다 선택해서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선이기 때문이에요. 다 지워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아래쪽 밑바닥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하고 A를 눌러서 다 선택하신 뒤에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 이름은 플로어라고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전하게 이 플로어하고 월, 즉 바닥과 벽이 분리가 되어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벽을 하나 추가해 줄 겁니다. 여기서 이 줄자를 이용해서 이 왼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4m만큼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0.2만큼 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후에 이렇게 선을 그어 줍니다. 선을 그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에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이렇게 증가시켜 주면 되겠죠. 얼마나 증가시켜 주냐면은 이렇게 10을 넣어 보시면 약간 추가되니까 이렇게 9.6을 넣어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벽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플로어를 다시 숨겨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벽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벽의 그룹을 풀고 이렇게 개체 분해를 눌러서 그룹을 푼 뒤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지워줘요.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하나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지워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 있는 이 선 또한 지워줘서 이렇게 정확히 한 개의 벽인 것처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방금 전에 사용한 이 기준선 또한 다 지워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벽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을 총 3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왼쪽 벽 기준으로 왼쪽으로 3.5m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어서 1.5m만큼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0.2, 즉 20cm만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것을 선으로 선택해 가지고 문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다 선택하신 이후에 이제 이걸 뒤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벽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바로 이 부분만 이렇게 벽이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기준선 다 지워 주시고요. 이제 또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쪽에서도 하나의 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 벽 기준으로 1.5m만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선을 기준으로 1.5m만큼 더 만들어 주시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0.2, 즉 20cm만큼 또 이렇게 기준선을 그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 선을 그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밀기 도구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아예 다 밀어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벽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총 2개의 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쪽으로 20cm만큼 내려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죠? 다시 지워주고 기준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정확히 0.2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선을 선택하신 이후에 다시 지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뭐 실수하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돼요. 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불필요한 선이 남아있는데 이런 건 다 빠짐없이 지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유니티에서 다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다 크게 관여가 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기준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문이 2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 플로어를 숨기기 취소했을 때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플로어는 숨기게 해주시고요. 이제 안쪽 벽에도 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 내부 벽의 오른쪽에서 1.5m만큼 또 그어 주시고, 거기서 또 1.5m만큼 만들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에서 0.2m만큼 또 아래쪽으로 내려 주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또 문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정말 간단하죠. 거의 뭐 단순 노동 작업이죠.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기준선은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기준선 지워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문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한 개의 유리창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왼쪽 기준으로 해서 2m만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1.5m만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또 위쪽에서 0.2만큼 내려와 주신 뒤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다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뒤쪽으로 보내가지고 벽을 없애주신 뒤에 이제 여기에서 간단한 유리창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두 개의 이 면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뒤쪽 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건 하나의 면이에요. 이제 이걸 클릭하신 뒤에 이 재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유리 및 거울에 들어가신 뒤에 안전 반투명 유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은 이제 이쪽은 투명한 형태로 이렇게 재질이 적용이 돼서 유리창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 혹은 유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남은 기준선들을 다 지워줄게요. 그 다음 이제 다 만들어준 것들을 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해주신 이후에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또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이 그룹의 이름은 월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벽 그룹과 바닥 그룹 두 가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숨기기 취소해 보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 벽과 바닥 부분이 다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 3개의 문과 1개의 유리창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벽과 바닥 부분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